혜비치님, 요즘에는 부동산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제가 매일 새벽에 경제 기사를 체크해요. 거기 나온 내용이랑 현장 분위기랑 되게 좀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거래가 좀 잠잠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은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들 뭐 서울이라던가 뭐 경기도라던가 그런 동네들을 보면 일단 매물이 없어요. 저희가 그냥 집에서 네이버 부동산 딱 들어가서 내가 조금 가고 싶어 하는 동네들 살펴보시잖아요. 매물이 한두 개 정도예요. 근데 그런 것도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저층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들은 이미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계속 그 매물 시세를 체크를 하는데 2개월 전보다 매물의 호가가 2억 이상씩 오른 동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체크하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와, 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근데 이런 현상들이 기사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실제 우리가 계속 그 현장을 보면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뭐 부동산에 이렇게 여쭤보면 그 매수하고 싶어 하는 대기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매물은 적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분들도 느끼는 거죠. 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구나. 그래서 뭐 갑자기 매물을 거두면서 가격을 올려버려요. 근데 그렇게라도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현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 같은데 그래서 보면 작년처럼 막 거래량이 많다 이건 아닌데 맞아. 또 신고가 이런 얘기는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음. 지금이 대세 상승기라고 아. 보면 될까요? 대세 상승기로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규제를 눌러버리고 가려고 하면 눌러버리고 계속 이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세 상승기 모습이 이게 폭발적으로 쫙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 전국에서 제일 흐름이 빠른 동네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모습을 보면 일단 제 생각은 상승의 초입은 지나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동네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상승의 초입 단계다. 이제 그런 단계에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와 전세가가 있다 했을 때 아직 이 지역이 오를지 안 오를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는 주춤을 하더라도 전세가는 먼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외의 지역들을 보면 전세 가격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아직 대세 상승기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했던 사례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너무 이게 강력했기 때문에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리가 이렇게 많이 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빨리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렇게 하셨는데 주식에서 좀 수익을 얻으셨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주식에서 좀 돈을 버신 분들은요. 그걸 부동산이라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시거든요. 딱 그분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주식에 있어서는 되게 전문가이신데 부동산은 한 번도 집을 안 사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 요청을 하셨고, 이제 그분이랑 계속 제가 조금 상담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현장 분위기를 느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첫 집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기도에 있는 그 규제 지역도 가능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좀 학군이 좋고 선호하는 이제 지역을 보신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살려고 매물을 계속 검토하는데, 얼마 전에 뭐 14억 5천에 나왔던 매물이 갑자기 이틀 만에 14억 8천만 원 올려버리고 아니면 15억을 올려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이렇게 갑자기 매물이 잠기고 호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제가 집을 사도 될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받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현장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정말 매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몇 개 없는 매물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규제 지역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중과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 전까지 급매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그분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되게 막연한 거죠. 근데 현장에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나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생각보다 지금 급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내놓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도 얘기했던 것이 이게 급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막연한 거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2월 달에 설 명절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설 명절 전에 안 움직여요. 아, 내가 이 명절을 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가 괜찮은 매물을 조금 선점할 수 있는 시기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몇 개 안 되는 매물 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계약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의 구축 아파트를 갖고 계신 1주택자셨어요. 근데 그분도 내가 지금 사는 곳에 집을 가지고 가봤자 크게 자산의 상승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는 지역 자체가 지방의 소도시였고 구축 아파트였어요. 여기에 내가 뭐 집을 갈아타기를 할 바에는 오히려 내가 좀 저렴한 월세로 가서 주거비를 아끼고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상급지인 지방 광역시급이 되는 그런 도시의 상급지에 집을 사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기존 집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고 싶은 곳은 당연히 있었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집이 팔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매도 계약서를 쓰자마자 바로 이제 갈아타기를 할 집을 알아보셨어요. 근데 그 지방 광역시급 되는 도시에서도 지금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에 매물을 이렇게 받다 보니 매물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 낀 걸 이제 보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겨우겨우 이제 그런 매물을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이분 같은 경우도 거주하는 곳이 지방 소도시였고 거기서 신축 아파트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떻게든 내가 수도권에 집을 사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뭐 지금 갖고 계신 그 신축 아파트도 그 지역에서는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이 이 집을 팔고 가용할 수 있는 돈이랑 판단했을 때 현재 지금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전세가율이 60% 이상 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훨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보다 좋은 아파트를 사둘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분이 최근에 그 신축 아파트가 팔렸어요. 지방 소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팔리셨고 지금 이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계속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 이분이 보고 있는 그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도 정말 빠르게 매물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호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살 수 있는 매물도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빨리 움직이는 분들은 확실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 지금 같은 분위기에 내가 지금 정말 집을 사도 될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앞으로 뭐 규제를 더 강화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움츠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내가 정말 내 집 하나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큰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혹시나 뭐 지금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점부터 해서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뭐 집값을 누르겠다 뭔가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이면을 봐야 되거든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뭔가 규제를 해서 집값을 누르려고 했지만 집값이 안 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사람들이 조금 움츠러들게 해야겠다라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집값이 떨어지기 힘든 이유가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넘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보면요, 내 옆집에 사는 옆집 아줌마도요, 주식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 지금 우리가 나가보면 사람들이 주식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이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코스피가 5,000 넘어갔죠. 5,200 넘어가죠.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급등하는 장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상담 사례에서도 봤듯이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은요, 결국에는 부동산을 온다는 거예요. 이 주식의 불확실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든 빨리 매도하고 부동산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도 집값이 떨어지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 근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1월 29일에 공급 대책이 나왔죠. 근데 딱 봤을 때 이걸 보고 와 정말 확실하게 공급이 잘 되겠구나,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불협화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했는데 결국 해당되는 그 지자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걸 뭐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때까지 착공이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분양가가 그대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팩트는 뭐냐면 공급은 계속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최소 4년은 부족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고요. 우리가 웬만한 곳들 아파트 찾아보면 전세 매물이 없어요. 0이에요. 그게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계속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다주택자인 분들이 민간에다가 임대 매물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 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매도를 하고 똘똘한 채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전세로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규제를 했죠. 더더욱 나올 수가 없죠. 전세는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내가 계속 전세를 살아왔어요. 전세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없다. 근데 월세로 가려고 하니까 월세는 또 너무 올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렇게 비싼 비용으로 월세를 낼 바에는 대출 받아가지고 내 집을 사야겠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언론에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일시적일 거라 생각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 거래량이 급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지역들 보면 뭐 구리 같은 곳들을 보면요. 최근 한 달 동안 거래량이 예전 평균 대비 200%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쏠리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구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지역들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매물이 부족한데 그때 내가 집을 사려고 했을 때는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이 내가 집을 산다 했을 때 뭔가 막연한 거에 베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금매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저렇게 뭔가 규제를 하는데 내가 금매 나오면 사야지. 그러니까 금매가 안 나오면 그거 누가 책임을 져줄까요? 그렇죠? 그리고 살짝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될 확률이 되게 낮다라는 거죠. 워낙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굳이 내가 집을 사야 하는 시점 미뤄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예시를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두쫑꾸라고 있잖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 저도 그거 먹어봤는데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줄을 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PD님이랑 대전을 갔다 왔는데, 대전 가면 성심당 가서 우리가 빵을 사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못 샀습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우리가 공급은 한정이 되었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선택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